2021년 영남권 멘토스쿨 멘토링 사례를 발표하게 된 송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은 아이들과 만난 저의 지난 경험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미 멘토링을 나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만의 그 방법들이 있을 테지만 준비를 하다가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적절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시면서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멘토링을 한번 돌아보시는,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적인 것, 지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또 어떻게 들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살아가다가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별일이 아닌데 힘들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힘들 수는 있지만 다시 잘 일어나는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멘티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어떤 말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만난 그런 멘토링의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튼튼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경험의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세워두면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해서 그들을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너, 즉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곳, 바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멘토링 과정에서 생각해보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하는 그 멘토링의 사례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멘토링을 준비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준비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로 또 어떤 활동거리들로 아이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올해는 이제 10회차로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 10회차 안에다가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뭔가를 조금 남기기도 하고 조금 변화하기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감을 튼튼하게 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가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또 아이들이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그런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멘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팁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즘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그 과정을 넘어갈 때에 어떻게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그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할 수 있나를 생각하다가 저는 무지개 막대기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통 안에 들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통 안에 들어있는 무지개 막대기를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소란스럽다든지 어떤 순서를 정해야 된다든지 또 누구에게 무슨 물건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요거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와서 발표할까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아니면 뭐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데요. 이거를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흔들면은 소리가 아이들의 시선을 딱 집중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열어서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딱 뽑았어요. 그럼 여기 안에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준혁이가 뽑혔네. 준혁이가 먼저 해볼까? 이렇게 하고 그 아이가 진행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는 준혁이가 와서 여기서 하나를 뽑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 차례를 정하기도 하고 아예 이것을 다 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펼쳐 들고 있으면서 지금 4명 아이들과 진행을 해서 제가 이름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조금 색깔이 있고 해서 아이들이 시선이 쫙 모아지면서 아이들이 저게 뭐지? 하고 눈을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나가시는 뭐 센터장 선생님이나 또 뭐 복지사 선생님이나 튜터 선생님이나 누가 계시면은 선생님 요거 하나 뽑아주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오셔서 하나를 탁 뽑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군지를 이렇게 보고 선생님이 다은이를 뽑아 주셨네. 그럼 다은이부터 발표해 볼까 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안에는 꽝도 있습니다. 꽝. 여기 지금 4명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꽝을 하나 제가 일부러 집어 넣어서 요 꽝이 나오면 선생님이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광화물 또 뭐 이렇게 어떤 놀잇감을 준다든지 맛있는 뭐를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꽝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뽑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은이가 발표하고 들어가면서 또 여기에서 그 다음 발표할 친구를 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은이가 이걸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준혁이네. 다음에는 준혁이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차례대로 준혁이가 그 다음 친구를 뽑고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친구를 뽑고 들어가고 해서 자연스럽게 순서가 정해지면서 그 발표를 할 수 있거나 또 어떤 그 선택권을 주어지게 할 때 요 막대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것입니다. 요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요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콩주머니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운동회!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회 때 점심시간 되기 전에 박을 터뜨릴 때 던지는 용도로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하고는 아이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그 순서 정하기라든지 또 선택권 같은 걸 할 때에 네가 먼저 해, 내가 해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요걸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아이들이 쭉 앉아있는 그 부분에다가 제가 앞에 나가서 뒤로 돌아서서 이것을 던집니다. 던지면 요것이 가장 가까이에 가 있는 친구부터 발표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아이부터 뭐 밖에 나가서 뭘 한다든지 또 앞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그 친구가 오늘 활동할 물건을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오늘 활동했는 그 뭐 용지라든지 거두어서 정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누구를 지적하거나 선택하거나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저에게 이렇게 던짐을 받았던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발표하고 들어가면서 요거를 가지고 아까 막대처럼 요거를 자기가 뒤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던질까 하면서 뒤로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친구가 발표를 하고 또 그 친구가 들어가면서 또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일들에도 놀이처럼 아이들이 또 서로 거부감 없이 빼는 친구 없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마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콩으로 만들어서 하면 아이들이 아플 것 같아서 저는 여기 안에다가 보리쌀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보리쌀은 만지면 참 촉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만지려고 하고 놀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저글링 놀이도 할 수 있고 뭐 던지면서 놀이도 하고 시간을 놀이하고 나서 조금 남거나 그럴 때는 이걸로 가지고 또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가 소개드리는 물품이고요. 세 번째는 병뚜껑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두들 그 생수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병뚜껑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을 수 있는데요. 이건 지금 수업 갈 때 제가 이렇게 요즘 4명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가 인사할까? 구령 누가 붙여줄까? 그러면은 네가 해요, 내가 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순번을 정해 놓기도 하는데 요걸 가져가서 책상 끝에서 끝에까지 치기를 해서 누가 책상 가까이 갔는지 아니면 누가 요것을 제일 이렇게 뭐 쌓기 놀이를 한다든지 해서 병뚜껑으로 가지고 아이들과도 그런 활동할 때 도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통에다가 한 20개 정도 담아 가지고 가면 또 쌓기를 해서 누가 제일 많이 쌓을 수 있는지까지 할 수 있고 또 요걸 가지고 뭐 튕기면서 여러 가지 놀이나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런 종이 테이프 같은 걸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교실 바닥에다가 선을 그어 놓는다든지 네모칸을 만들고 세모칸을 만들고 해서 뭐 코일링 놀이 비슷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종이 테이프를 길게 그어 놓고 눈 감고 걸어가면서 누가 가장 그 선에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중간중간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그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 요 종이 테이프들이 참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면적인 그림 그리기나 뭐 시를 짓거나 글쓰기나 할 때에도 거기에다가 이 종이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놔주면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액자 같이 만들기도 하고 꽃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구역을 나누어서 또 그 안에다가 활동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다양한 이 스티커와 또 이런 종이 테이프 같은 것들을 아주 저렴하면서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이들이 뭐 그림 그리거나 뭐 하고 나면 이런 용지에다가 참 잘했어요를 여름에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가서 찍어주는데요. 이게 수박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스티커로, 스탬프로 찍혀지는 것인데, 그림 그리기 하거나 뭐, 이렇게 활동할 때에 이걸 가지고 가서 어지간히 맞춰가면은 어디 잘했나, 어떻게 잘하고 있나 보자 하면서 꾹 하나 찍어주면서 야 멋있게 잘했네 정말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하나씩 찍어주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또 아이들이 이런 물건 하나에 선생님 한 개 더 찍어주세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아 선생님 이렇게 막 꽃처럼도 찍어달라 하고 아니면 아예 이걸 달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찍기도 하고 해서 요 스탬프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면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고 재미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미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수업 분위기를 좀 재미있게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멘토링 활동을 직접 하는 과정을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지금 120분 정도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10분 정도는 인사 나누기와 근황 서로 물어보기, 그 다음에 20분 정도는 이제 생각 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활동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나누기를 연계를 해서 활동 나누기를 하는데, 활동하기는 제가 올해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원예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10회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과 꽃 또는 뭐 나무 등등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활동한 것과 앞에 생각 나누기 한 것들을 토탈해서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소감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하기, 근황 묻기, 생각 나누기, 그 다음에 생각 나눈 그 주제를 가지고 원예 활동에다가 그 내용을 녹여서 원예 활동을 하고 작품이나 어떤 것들을 완성을 하고 그것들을 해보았던 소감이나 또 그거 외에도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활용해서 120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인사 나누기 하고 소감 나누기 할 때는 제가 이제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제가 가장 지금 하고 싶은 일이라서 첫 번째 마음 날씨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음 날씨표는 어떤 건가 하면 혹시 그 준비가 된 게 있나요? 마음 날씨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마음 날씨표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처음 들어와서 입장할 때에 스티커를 하나를 붙여줍니다. 그 스티커는 색깔을 두 개를 다르게 해서 입장할 때의 스티커는 지금 분홍색으로 하트 모양으로 붙여줍니다. 그 항목이 뭐냐 하면 마음 날씨표 날짜 하고 나서는 기분이 오늘의 지금 기분, 입장할 때의 기분이 아주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항목들을 나누어서 들어왔을 때 기분이 뭐 보통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게 그거다 하면 그냥 보통에다가 하나를 붙이게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소감 나누기 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나갈 때도 지금 내 기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거기다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A조에 지금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날에 들어올 때는 보통의 분홍색 스티커 붙여져 있는데 나갈 때는 보니까 좋음에다가 그 파란 스티커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 친구가 활동을 재밌게 했었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알게 되고요. 지금 저쪽에 중간점에 간 친구는 4번에 보면 아주 나쁨에서 이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좋음에 파란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친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조금 궁금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또 마지막 소감 나누기 하다가 친구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의 표정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늘 어둡거나 억지로 여기에 앉아 있는 표정이거나 하면 또 한번 그 아이를 잘 살펴두었다가 또 뭐 센터장 선생님하고나 이야기 나눌 때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 얘가 왜 마음이 이럴까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캐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주간에 얘기를 못 나누면 또 그 다음 주간에 마음 날씨표를 보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보통의 이제 분홍색 스티커가 와 있고 이러면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구나라고 이제 제가 저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입장 그 분홍 스티커가 늘 나쁨이나 안 좋음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유심히 살피고 더 그 아이들과 마음 나누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날씨표를 처음과 끝 시간에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을 제가 관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근거 자료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정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어서 나중에 그 만약에 지역 아동센터에 나가시는 분들 같으면 지역 아동센터에는 뭐 5개 영역별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서 영역에 아마 그 결과 보고나 평가 자료로도 이런 것들은
활용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읽어보는 부분에 요 마음날씨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근황을 묻고 또 물을 때에 어떤 말로 아이들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이 들 때에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또 저나 아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요즘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주로 뭐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 또는 날씨에 관한 이야기 또는 얼마 전에 이제 휴가를 많이 다녀왔으니까 휴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공통적인 주제들로 이야기를 많이 시작을 하고, 또 나보다 친구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꺼내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포항의 장성 지역 아동센터에 나가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포항은 잘 몰라서 예전에 북포 해수욕장에 대한 불꽃놀이 하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소가 포항 북구 장량동 장성동인가 그런데 친구들 북포 해수욕장 여기서 가깝니? 이렇게 물었더니 막 애들이 막 얘기가 너도 나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끌어낼 때는 그 학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야기라든지 그 동네 이야기 또는 그 주변 이야기,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주제를 꺼내면 아이들과 활발하게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수업을 하러 갈 때 신발장을 이렇게 보니까 신발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들어가서 칭찬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서 야,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선생님 신발을 넣으려고 보니까 신발들이 너무 예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요런 친구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해서 신발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하고 활동할 때는 서두르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활동성이 있다가 보니까 꼭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그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려 한다든지, 조금 선생님 오늘 많이 잠이 오는데요, 내 엎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지금 현재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아이 한 명 한 명들이 그러한 기분이나 상황일 때에 잠시 그것을 인정해주고, 너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조금 엎드려 있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생각 나누기 할 동안 한 10분 동안은 네가 엎드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선생님이 허락할게. 그렇지만 귀는 열어도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눈은 못 마주쳐도 엎드려서도 귀는 들리지, 이렇게 해서 다음 활동할 때에 내가 눈을 보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어도 귀로 듣고, 그렇게 안 해도 엎어져 있어도 귀로 다 듣더라고요, 애들이.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때의 기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티들이 조금은 이제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아마 아이들이 모래알 같을 겁니다. 만나면 막 각자의 개성들이 다 뛰어나게 보이고 또 어수선하고 또 아이고 이 아이들 어떻게 잡아서 끌고 가지라는 고민까지 생기게 될 텐데, 이제 아이들이 그 활동을 하는 범위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뭐 아동센터나 어떤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가면서 뭐 규칙 정하기,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벌써 요런 선생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까불어도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활동해도 되겠구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테두리만 정해놓고 한 두세 번을 지켜보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눈치를 채고 자기들끼리의
그 규율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안 해도 이제는 그 활동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한 3, 4회가 지나가 가면 스스로 규칙도 생기고 또 서로 누가 물건을 나누어 주고 누가 정리를 하고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쓸면 누가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느끼고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는 것이 멘토들의 몫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마음 나누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갖추어졌으면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 나누기부터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원예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생각 나누기 했던 것을 하나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나는 멋진 주인공이라고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여기에서 아이들과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그것을 이렇게 용지를 하나씩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어서 나는 멋진 주인공이라는 그런 것을 오늘은 생각을 해볼 거라서 그러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해서 이 용지에다가 자기의 손바닥을 그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롤링페이퍼 활동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원예 활동에 접목하는 그 기초 작업을 한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종이를 주고 나눠주고 가능하면 이제 컬러 종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조금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연두색 활용했다가 내일은 또 뭐 주황색을 활용했다가 아니면 색종이를 또 여기다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흰색 A4 용지는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들을 고르게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색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원예 식물을 지금 활동하는 거라서 제가 연두색 종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자, 자기 손바닥을 한번 펴볼까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펴고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쫙 펴서 그 종이 위에다 두고 자기 손바닥 주변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손 가장자리를 다 그립니다. 그려서 자, 이렇게 손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보이면 뭐 이름 쓰기를 이제 또 어디다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위에를 한번 이렇게 접어서 이름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위쪽에다가 이렇게 큼직하게 이름을 써도 괜찮고 손목 부분에다 야 우리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장갑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하면 자유스럽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손목 부분을 장갑처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 이름 쓰기를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이제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손가락 다 그렸지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나는 뭘 잘하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이 손가락 5개 안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하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친구들. 어떤 친구는 10개도 되고 어떤 개는 20개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5개만 뽑아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지금 기록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친구들이 막 여기다 기록할 겁니다. 어떤 친구는 뭐 영어, 수학, 국어, 수학 막 이렇게 다 과목만 적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운동만 적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 배려하기, 참아주기, 칭찬하기 이런 것만 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항목을 또 아무것도 못 쓰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범위를 조금 좁혀주면 아이들이 더 생각하고 적는데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야,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는 내가 집에서 잘하는 거 한번 생각하고 적어볼까? 그러면 나는 내 방 정리를 잘하는데 그러면 방 정리하기.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청소를 잘하는데 그럼 청소하기.
나는 심부름을 잘하는데 그러면 심부름하기를 엄지손가락에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손가락에는 우리 학교에서 잘하는 거 한번 적어볼까?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잘하는 거, 뭐 학교 과목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말씀 잘 듣기, 또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기 등등. 그럼 내가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가 뭘 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를 다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기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다 기록했어. 그러면 요 종이를 옆에 친구와 바꿉니다. 바꿔서 자, 친구가 뭘 잘하는지를 봅니다. 보고 그 옆에 비어있는 자리에다가는 내가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는 요거 말고 또 잘하는 게 있던데 우리 운동할 때 보니까 얘는 달리기를 너무 잘했어. 그러면 바깥에다가 내가 보는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를 적어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한 명 한 명, 네 명이서 하면 종이를 4번 돌리면서 각각 4사람이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적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과 친구들이 보는 내가 잘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친구들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이 활동을 하면서 한번 지내봅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바깥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각 손가락마다 다 내가 하는 걸 적었고 바깥에는 친구가 적어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에 누구 먼저 발표할까 하면은 또 뭐 제가 먼저 할게요 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네가 해 막 너 먼저 해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순서 정하기를 해서 하면 그냥 재미있게 놀이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이 제가 이런 거 잘하네. 맞아. 너 바이올린 잘 켜잖아. 맞아. 너 달리기 나보다 잘하잖아. 서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멘토링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멘티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시간보다는 서로가 서로끼리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보면서 내가 쟤한테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쟤는 요걸 더 잘하네. 쟤의 좋은 점이 뭘까?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4명이 다 발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우리는 요런 걸 잘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는 자라서 뭘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이제 제가 주제를 탁 던지면 나는 나중에 연주가 될 거예요.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뭐 생물학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는 친구도 있고 아무것도 말을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지금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아직까지 뭘 하고 싶은지 안 정해져 있는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꿈이나 생각은 계속 변할 거야 아마. 선생님 어렸을 때는 대부분은 공부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된다 그러고 의사 된다 그러고 조금 용기 있고 또 막 이렇게 친구들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대통령 된다 그랬었어. 그런데 지금은 직업이 너무 다양하고 오늘 있는 직업이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 그래서 친구들 지금 생각했는 그 꿈이 그 생각이 너희들이 컸을 때는 아마 없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네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적으면 돼. 발표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 생각했는 꿈을 우리 돌멩이에다가 한번 그려보고 새겨볼까?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는 정리를 하고 돌멩이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돌멩이를 사와서 깨끗이 물에 씻어서 햇볕에 말려서 친구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요 돌멩이에다가 내가 생각했는 그 꿈을, 그 생각을 여기다가 그려보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참 진지하게 집중하면서 잘 그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 못 그려요 이러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거기다 글씨로 써도 괜찮아 해서 제가 이렇게 돌멩이에는 네임펜으로 그리니까 색깔도 선명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임펜을 나눠주고 그리게 합니다. 그리게 하고 못 그리는 친구는, 안 그린다 하는 친구는 그냥 그림을 색칠을 해도 돼. 글씨를 써도 돼. 아니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캐릭터 모양 같은 거 그려도 되고, 오늘 네 기분을 그려도 돼. 무엇이든지 그려도 돼. 이렇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고 자유롭게 그리게 합니다. 다 그리게 한 다음에는, 자, 이제는 너의 꿈을 이 돌멩이에다 새겼지? 돌멩이는 바람이 훅 불어도 휙 날아가지 않고, 또 이 돌멩이는 우리가 보통의 힘으로 깨서 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내 꿈은 단단하게 여기 붙어 있을 거야. 다 잘 여기서 너의 꿈이 익어갈 거야. 자, 그럼 이 돌멩이 새긴 꿈을 우리가 그냥 두면 될까? 키워야 되겠지?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겠지? 자, 그거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자, 다 그렸으면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 보고 또 옆에 친구들도 한번 보여주자. 그래. 너는 축구선수 되고 싶구나. 공을 잘 그렸네. 멋있다. 야, 그거 차면은 너무 멀리 잘 넘어가고 또 볼링이 잘 될 것 같구나. 이렇게 한 번씩 여러 가지 그 꿈들에 대해서 한번 칭찬도 해주고 서로 공유하고 나서는 이제 바비돌을 옆에 내려놓고 제가 이렇게 와이어를 준비했습니다. 이 와이어는 약간 굵지만 잘 구부려집니다.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 이렇게 구부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면 다 굽힐 수 있습니다. 처음 와이어가 이렇게 크게 테두리로 말려져 있는데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주기 위해서 가위로 잘랐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긁혀서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제가 갈 때는 이 끝부분을 글루건으로 이렇게 딱딱 붙여서 마감을 해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감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한번 안전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을 이렇게 잡고 동그랗게 감아주면, 이렇게 감아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설쳐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부분을 우선 안전하게 먼저 이렇게 감아줍니다. 요거는 집에서 이제 작업을 해갖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만 아이들한테, 요거는 위험하니까 우리 활동할 때 조심해서 하자. 특히 내가 다치기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 다치지 않도록 내 앞부분에서 잘 활동하면 좋겠어.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 내 꿈을 지지하고 또 세워줄 그러한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펴보라 해서 제일 끝부분과 또 이쪽 끝부분을 달팽이 모양으로 감아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감아집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굽히면서 이렇게 해서 한 3바퀴 정도만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보이십니까? 감는 게? 네. 자, 그 다음 끝부분도, 이쪽 반대쪽 부분도 제가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감아 보겠습니다. 보이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시네요. 우리 박이루 멘토님만 손 안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잘 감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으면 달팽이처럼 이렇게 감았습니다. 양쪽이 감아져 있죠? 요걸 어떻게 지지대를 만들까요? 그러면 한 부분은 윗부분이 되고 한 부분은 아랫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직각으로 딱 꺾어서 밑에 아랫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쭉 펼쳐서 이렇게 윗부분을 만들어주고 윗부분도 직각으로 이렇게 눕혀줍니다. 눕혀주고, 자, 화면에 다 안 잡히나요? 잡히죠? 자,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랫부분에는, 요 아랫부분에는 아까 만들었던 요 내 꿈 돌멩이를 얹어서 얘를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딱 서지요.
짠! 하고 섰지요. 자, 윗부분이 높아서 안 보이네요. 그러면 제가 중간 부분을 아름답게 한번 굽혀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까지 해주면 요 중간 부분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기들이 막 굽힙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높은 거 싫어. 그러면 또 한 번 더 굽힙니다. 이렇게 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굽혀서 키가 낮춥니다.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옆으로 눕힐 거야. 이렇게도 해볼 거야. 여기서 아이들이 창의성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렇게 해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만들고 어떤 친구는 뱅뱅뱅뱅 돌려서 스프링처럼 만들기도 하고 많이 여기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바위돌을 얹어서 지탱을 했습니다. 자, 내 꿈은 이제 여기다가 잘 튼튼하게 놔두고 나의 꿈을 이 와이어를 통해서 자라가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지지해 줄 거야. 자, 그러면 내 꿈을 꾼 나는 어디 있을까? 나를 대신하는 요 원예 식물을 제가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핀란드시아라고 하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그래서 원예 활동을 할 때 제가 공기정화 식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요걸 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얹어 줄 겁니다. 그래서 나를 꿈을 키우고 나를 성장시켜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달팽이 모양대로 그대로 주면 얘가 툭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가장 밑부분을 밑으로 조금 내려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 요게 그런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탁 담으면 딱 서죠. 이렇게 해서 나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우뚝 서서 나의 꿈을 품고 점점 생활하는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전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음 읽기부터 시작해서 생각 나누기, 원예 활동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주제를 쭉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또 마음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멘토링을 할 때마다 내가 생각했는 주제들이 그 시간 안에 녹아 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해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었던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지만 서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공기정화 식물들을 좀 요즘에 활용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되고 그 시대 이전에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먼지들 황사 때문에 또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기정화 식물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정화 식물은 지금 핀란드시아라고 하지만 이온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한 정보들도 조금씩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이 자기는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또 좋은 산소를 내뿜어주면서 우리에게 이로운 그런 식물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식물들이 지금 얘는 흙도 없고 물도 없는데 공기에서 이 공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 한번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꼭 예전에는 흙이라든지 물이 있어야지 식물들이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또 다양한 환경들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들도 지금 코로나19가 온 이 지금 시점은
정말 빠르게 여러 가지들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그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지가 아마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세상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또 그것들에게 자기 자신감을 그 세상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에 힘들었던 부분, 안 좋았던 그러한 기억들로 인해서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꿈들을 품고 또 그 꿈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좀 우리 멘토링 활동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인생 나눔 멘토 선생님들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마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자산들,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녹여서 그 아이들이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멘토들끼리도 선생님들께 서로 많이 경험도 나누고 또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생 나눔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어지간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아니면 멘토링 활동을 하는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또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표해 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정민숙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게 네. 1회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이렇게 주제를 다 이렇게 녹아 들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요거는 1회차입니다. 한 한 회차에. 회차만. 네, 한 회차 이렇게 하고, 네. 마음날씨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매 회차 제가 이제 처음과 끝에 하는 거라서 아까 보여드렸었죠. 네, 그래서 몇 그거는 회차, 네, 몇 회차, 몇 이해됩니다. 회차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 하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예 치료를 했었어가지고 아이들 자존감에 대한 그런 그 검사를 첫 회차에 설문지를 하나 하고요. 마지막 회차에 또 제가 10회차를 하고 나서 한번 해봅니다.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그래서 뭐 변동 상황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센터하고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또 어떻게 지금까지 활동과 그 전의 활동과 저와 활동하던 때와 또 활동이 끝났을 때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해가면 좋을지까지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차에는 제가 10번 활동했던 것들을 다 문항을 만들어서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았던 것, 내가 하기 싫었던 것 몇 가지를 아까 이렇게 체크하듯이 그런 제가 작업도 마지막 회차에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얘는 이거 하기 싫었는데 이걸 했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다음 또 멘토링이나 다른 또 수업 때에 또 제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질문에 감사합니다. 대답이 아니, 됐, 보니까 네. 시간이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활동하는 시간이 네. 이게 충분한가? 그게 이제 조금, 이 전체 예를 들면 한 10회 중에 몇 회를 이렇게 걸쳐서 하면은 네. 괜찮을 것 같은데, 한 해에 다 하면은 그 주어진 한 해 안에 여기 이루어지는가? 그게 이제 되게 궁금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요런 네. 활동을 제가 매 회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나누기 앞에는 인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생각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로 뭐 종이를 활용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리기를 하거나 만들기를 하거나 하고 그거를 녹여서 원예 활동으로 가져와서 항상 매 회차마다 이렇게 작품을 하나씩 만듭니다. 그래서 원예 작품이 10번이 끝나면 10개의 원예 작품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저,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그 돌에 이렇게 새기는 것처럼 이제 첫 네네. 시간은 네. 인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이렇게 꿈에 관한 네, 이야기를 좀 그렇게 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또 이렇게 그것을, 나눠가 쭉 하는데 네네. 그렇게, 마지막은 네, 이걸 종합해서 중간쯤에는 한번 이렇게 네네. 연결을 좀 할까라는 네, 생각.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에, 저는 다른 보통 수업들은 막 1시간이거나 막 45분, 50분 해야 되는 수업들이 많은데, 요 인생 나눔은 시간을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30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음 나누기, 생각 나누기를 충분히 조금,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또 이게 원예 작품을 할 수 있어서 원예 수업만 하러 가면 그냥 막, 이것만 막 마무리하고 뒷정리하고 나오기 바쁘거든요. 그러나 요 인생 나눔 시간은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좋은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예. 아유, 네, 혹시, 어, 이제 뭐, 한 분 정도? 한 3분 정도 시간이 더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가 네네. 선생님 작년에도 선생님 아,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요. 아우, 못 듣고 그러셨어요. 지나갔었죠. 그래서 아, 이 동영상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 음, 수업을 봤는데 계속 네네. 듣다가 돌멩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네. 회사에 연결해서 하는 게 보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원예 수업인데도 저 정도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훔쳐온다 해야 되나? 벤치마킹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막대, 생막대라든지 병뚜껑 하는 거 오늘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아, 확실히 선생님이 연륜과 모든 게 가지고 계신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었다는 걸 제가 느끼고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히 잘 배워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개인적인 그런 고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소소한 재미들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건강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으로 아마 꿈이 아닐까. 또 뭐 더 큰 다른 아름다운 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꿈도 굉장히 저는 소중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이제 인생 나눔은 우리가 이게 정년제가 있어서 참 아쉽지만 그죠? 그렇지만 또 앞으로는 또 다른 아이들과 만날 때 아니면 지금 인생 나눔 안에서도 다양한 멘티들을 만날 때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멘티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그들로 그들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